자, 지금 write.jsp에서 지금 입력 폼에 해당되는 거 쓰고 있으시고요. 그 폼 태그 바로 밑에 어제 필드셋 넣었다가 지웠는데, 필드셋에서 보시면 클래스 필드셋에 그 클래스를 볼더 테두리 조금 주시고요. 그 다음에 P4 이렇게 지어서 해보라고. 이게 지금 부트스트랩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챗봇한테 물어서 작성을 했어요. 이거 사실은 패딩입니다. 패딩이신데, 패딩을 넣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패딩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패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전체 패딩 하는 것은 이제 P-샵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건 이제 전체 패딩이고요. 지금 참고하는 것은, 참고할 거는 패딩에 P-샵. 숫자는 1부터 5까지 사용하고요. 그 샵 붙인 데다가 1부터 5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그 네 군데 전부 다 패딩하는 거는 이제 P-샵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지정을 해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X가 있고 PY가 있어요. PX는 X좌표. 그 위아래 이런 거고, PY가 위아래. PX가 좌우 패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숫자를 쓰게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는 P, 그 좌우는 PX, 위아래는 PY, 그 다음에 그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써가지고 패딩을 집어넣어 써라. 그래서 필드셋에다가 패딩을 집어넣어서 4 정도, 이게 5까지 쓸 수 있는데 4에 해당되는 패딩을 집어넣어서 전체 패딩으로 묶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레전드 돼 있는데, 레전드가 그 여기 단위, 입력 단위를 크게 묶어서 필드셋으로 묶고요. 필드셋 안에 그 제목을 쓰는 게 레전드예요. 레전드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는데, 그때 이제 클래스로 이제 W 오토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너비는 자동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 PX니까 그 좌우 여백에 해당되는 거, 패딩에 해당되는 것을 2로 해서 좀 들여쓰기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이 글자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저는 이제 14PT로 해서 그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버 스타트 조정을 해서 하시고,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썼었는데, 이게 이제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 입력. 상품은 여기 상품 입력이니까 기본 정보 입력이라고 이제 분리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자, 이렇게 써놨고요. 지금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예, 브라우저에서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스죠. 구스의 리스트.2에서 등록. 등록을 눌렀을 때, 등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이게 볼드입니다. 생기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패딩을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집어넣자. 여기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안쪽에다 더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자. 패딩을 이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가격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또 레전드로 해서 여기 요렇게 포함이 된 건데 좀 흐려가지고 가격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가격 정보 입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격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정보 뭐 이렇게 해서 그 단계를 이제 구분을 해서 옵션이나 컬러나 옵션 뭐 이런 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단계를 조금씩 이제 나눠가지고 지금 뭘 입력하고 있다 이런 걸 좀 해보려고 나누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필드셋 그 큰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제 폼 태그 안에 데이터 특성상 여러 개로 나눠서 쓸 때에는 이제 필드셋을 나눠서 썼는데, 여기는 이제 볼드 한 개 집어넣어 주시고요.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P 태그를 이용해서 P 태그 P 클래스를 이용해서 패딩입니다. 패딩 다시 이제 샵 숫자는 1부터 5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5가 제일 많이 떨어뜨린 거고요. 1이 제일 적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한 4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PX는 좌우 여백입니다. 좌우 여백에 해당되는 것을 2 정도 띈 상태로 이제 패딩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자.
요 글자를 쓸 때 좌우 여백이 들어가게 된다. 패딩에서. 그래서 이제 얘가 이게 선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여기 좌우 여백에 해당되는 거 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거 떨어뜨려서 사용해서 패딩을 글자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다.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저희가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다가는 이제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이기 때문에 상품 기본 정보 입력 써놨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정보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이제 가격 정보에 대한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정보의 특성이 달라지면 이제 필드셋을 한 개 더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고 레전드 집어넣고 여기서는 이제 그 가격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 입력하라고 시켰고요. 이 맨 마지막에 그 비밀번호 확인인데 비밀번호 확인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워서 사용을 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쓰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필드셋을 한 개 더. 여기는 가격정보 입력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될 내용들은 레전드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제 필드셋을 한 개 더 만든다.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할 내용 중에서는 이제 필드셋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옵션하고 사이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 옵션 사이즈 정보 입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옵션에 대한 옵션 정보 입력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고, 됐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첨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첨부 이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지, 추가, 첨부 이미지. 입력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네 군데로 나눠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되시겠죠? 처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컬러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이즈를 먼저 선택하고 사이즈에 해당되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컬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등록을 할 때 컬러나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옆으로 쭉 뿌리고 체크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시고요. 그냥 비트가 섰네. 보이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이게 지금, 얘는 첨부 이미지를 건드리고 있네요. 그 옆으로 쭉 뿌려서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에 그냥 이제 그 체크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 사이즈가 없으면 이제 사이즈에 해당되는 걸 더 추가하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리할 때에 사이즈나 뭐 이런 거 이제 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게 제가 선택을 했을 때의 얘기인데, 이게 사이즈하고 컬러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나중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분류를 선택을 해요. 맨 위에서 분류를 선택했습니다. 분류를 선택하시면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의 분류를 쓰시면요, 이 카테고리에 따른 컬러하고 그 사이즈하고 컬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상품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 쓰실 때 그 베이직에 해당되는 걸 끌고 와야 되거든요. 베이직 컬러, 베이직 사이즈. 베이직 사이즈하고 베이직 컬러를 쓰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카테고리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별 사이즈가 있고요. 카테고리별 컬러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실 때에 먼저 얘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컬러나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더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짜야 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야, 이게 한두 개 짜야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가져와서 끌고 와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여기 이 끌고 와야 될 데이터의 내용이 1번 그 카테고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중분류, 대분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전체의 그 컬러나 사이즈는 대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게 여기 있죠? 대분류가 바뀌면 중분류도 바뀌어야 한다. 중분류가 바뀌어야 되는데, 중분류 바뀐 뿐만 아니라 컬러, 사이즈하고 컬러도 가져와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이즈와 컬러도 가져와서 처리해야 한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 중분류하고 대분류가 바뀐다는 얘기는, 대분류가 바뀌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러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한 개만 가져와서 로드 해서 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로드해야 될 게 이거 한 개만은 아니다. 한 개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더 이제 짜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 가져야 될 게, 그냥 로드 했으니까 로드로 저희도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죠. 해보셔서 쓰시는 걸로 이제 쉽게 그냥 JSP 쪽으로 이제 맞춰서, 대신에 이제 그 사이트 메시가 적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작스 쪽으로 가져와서 그냥 이제 가져와서 하거나, 데이터를 제이손 데이터나 이런 걸로 쓰면 레스트 컨트롤러 만들어 가지고 제이손 데이터나 XML을 가져오면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 태그를 만들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 태그를 만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태그를 만드는 거 대신에 자바 쪽에서 JSP 쪽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고 있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해서, 파일 첨부에 대해서 하시면, 첨부 파일도 그 첨부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쓰시면서 여기다가 첨부 파일 이미지 선택해서 썼는데, 여기도 이제 그 인풋 태그를 바로 이제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인풋 이렇게 해서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클래스 이꼬르 얘도 폼 컨트롤입니다. 폼 다시 컨트롤 이렇게 써주시고요. 타입이 파일이죠. 타입 파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는 걸 뭘로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는 걸 뭘로 써가지고 사용하느냐, 얘가 파일이니까 그냥 여기 이미지 파일, 상품의 이미지 파일로 전부 다 써가지고 넘기실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VO나 이런 걸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어레이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해요. 어레이나 배열로 받으시면 됩니다. 멀티파트로. 그래서 배열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 네임을 여기다 써서 네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네임을 쏠랐더니 네임이 지금 이꼴. 정답표. 예, 더 이상 쓸 게 없네요. 네임은 뭐 이미지 파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파일 객체입니다. 파일 객체에 해당되는 거라서 S 붙이겠습니다. 여러 개라서. 대시했죠? 그 이미지 파일스 해가지고 이제 붙여넣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얘가 이미지냐 아니냐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이치 돌려가지고 이미지다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쓸 수도 있고, 사이즈가 얼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미리 보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클래스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얘는 이미지 파일스, 여기다 이미지 파일스 이렇게 해서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면, 여기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 선택해가지고, 여기 선택하는 게 이제 몇 개씩 해서, 제가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선택하는 거를 썼고요. 그 이미지에서는 이제 추가하는 거하고, 추가할 수 있고, 이제 얘에 대해서 있는 거를 이제 제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거나 이제 추가하거나. 이해되시겠죠?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신데,
지금 이제 그 삭제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추가를 하면 그 요 소스를 여기 있는 요 인풋 태그 소스를 이제 계속 추가 요 밑으로 추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이제 필드셋 밑으로 이제 계속 추가해서 얘를 이제 더 그 태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지금 현재는 한 개만 해놨거든요. 한 개. 아시겠죠? 한 개 했는데 그 이미지를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할 만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 여기 뭐 레전드 위에 버튼 여기 비태그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버튼 같은 거 하게 더 만들어서 추가 버튼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클릭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제 버튼 태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태그는 또 그렇고 여기다가 애드 이미지 정도 쓰시고 여기다가 그 아이디 같은 거 붙여서 타입은 버튼이고요. 이 버튼이라서 타입은 서밋이라서 타입은 꼭 버튼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폼 태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버튼이 버튼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그 버튼으로 만들어서 아무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타입은 버튼 타입이고요. 그 아이디 같은 거 집어넣어서 얘를 눌렀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add image btn 버튼입니다. 요거 이벤트 처리를 해서 이벤트가 잘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얘 조금 클래스를 주셔야 클래스 이꼬로 선답을 찍으시고 btn 버튼인데 btn 다시 뭐 primary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을 하고요. 됐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이쪽에 아이디 지정을 해놨습니다. 버튼 지정을 해놨고요. 이제 조금 버튼인데 조금 적게 스몰로 해서 SM 정도로 이제 스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합시다. 그 얘는 이제 클릭했을 때 동작을 시키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위에 이벤트 처리하러 갑니다. 그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데 다 처리하면 보기가 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에 가서 이제 이벤트 처리 여기가 체인지에 해당되는 여기가 이벤트 처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벤트 처리하고 있는데 이벤트 처리 밑으로 이제 그 위에 거는 바로 실행돼야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뭔가 동작이 일어나야 이벤트라는 게 어떤 동작입니다. 저희가 동작이 일어나야 처리하는 거 이게 이벤트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이제 그냥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시행되는 거 위에다 쓰고 있고 동작이 일어나는 걸 밑에다 쓰고 있습니다. 위에다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달러 가로 성답을 찍고 샵 add image btn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점 클릭 펑션 이것 좀 실행시켜주세요. 펑션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만든다. 세미콜론. 그 알럿 한번 찍어본다. 알럿. 네, 쓰시고요. 그 이미지 폼에 이미지를 한 개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추가, 첨부 이미지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되셨나요? 예, 얘가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요. 하시고 이제 여기 add 이미지가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됐죠?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얘를 add 해가지고 추가만 되는 게 아니라 추가했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첨부 이미지 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첨부 이미지 이제 추가하는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죠? 아직 안 했고요. 얘도 이제 첨부 이미지가 계속 추가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그 첨부된 이미지, 첨부 이미지 태그를 이제 제거하는 처리를 또 제거 처리하는 거를 이제 뒤에 엑스표시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추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거도 하고 되셨나요? 제거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거하는 걸 어디다 넣을 거냐 이건데, 파일 첨부하는 거 오른쪽에다가, 파일 첨부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다가 여기다 X 이렇게 넣어가지고 X 버튼을 누르면 얘를 이제 제거를 하자. 태그 자체를 전부 다 제거를 하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려면 이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뭐 박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쪽에 보시면 부트스트랩 4에서 이제 인풋 그룹스, 부트스트랩 4의 인풋 그룹스에 가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이메일 넣고 이제 이렇게 요게 파일 객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뒤에다 붙여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요 태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콘은 버튼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지울 때는 이 전체 div를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전체 div를 지워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복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찾으라 이 얘기죠. 찾아가지고 복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사하시고요. 야, 가만히 있어도 성사님이 커밋 시켜주겠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가 인풋 태그 달러 한 개만 써놨는데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져가면 안 되고,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div 만들어서 컨트롤 V 눌러서 이제 div를 만들어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하십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div를 작성해서 쓰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인풋 태그가 여기 있는 거죠. 인풋 태그는 여기다 쓰시는데, 여기다 인풋 태그를 쓸 때는 폰 컨트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서 이 소스를 밑으로 내서 인풋 태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원래 있던 인풋 태그는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 어펜드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X 표시한 게 추가시켜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콘스 쪽에 가시면 됩니다. 아이콘스 W3스콜스의 튜토리얼의 아이콘스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레퍼런스에서 찾고 찾을 때는 이제 클로즈, X 표시가 이제 클로즈니까 이제 클로즈를 시켜서 이제 어썸 4에 있는 X 요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클래스고요. 클래스인데 트라이얼 셀프 클릭하셔서 여기 기본 X 해당되는 거를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판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붙여넣기. 그 태그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판 태그를 이렇게 쓰시는 거 대신에 스판 태그는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 사용하시고 됐죠. 근데 여기 i가 딸랑 i만 있으면 이제 이거 버튼으로 누르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버튼 처리를 해서 버튼입니다. 버튼 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 안에 i 태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버튼은 그러면 이제 타입은 그냥 버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제 모양 만들어야 되죠. 이게 그 삭제니까 그 danger 쓰겠습니다. btn danger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자.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버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이미지 파일 쓰니까 여러 개예요. 여러 개니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삭제하는 여기 remove 제거다. remove 이미지 btn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삭제될 거는 전체 div입니다. 이걸 div를 삭제해서 그 크로스테스트에서 여기 인풋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서 삭제를 하자, 제거를 합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요 태그 자체를 삭제해 버릴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 전체 태그를 삭제해 버리자. 근데 이제 뭐 나타나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서 이미지 보면 여기 X 표시가 나오고 이 버튼처럼 이렇게 클릭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됐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클래스니까 여기 리무브 이미지 버튼이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첨부 이미지 제거, 얘는 이벤트 달러 가로 열고 상따비 찍고 이제 그 클래스니까 점 찍으셔야 되고요. 리무브 이미지 btn 써서 처리하시고, 얘가 눌러진다면 점 클릭,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처리를 해서 사용하자. 세미콜론. 됐죠? 여기다가는 이제 그 알러 쓰시고요. 여기다는 이미지 제거, 예, 이미지 제거를 하려고 그런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동작하는지 보세요. 보시고요. 자, 여기다 써놓으시고 이제 새로 고침 또 하세요. 새로 고침 하시고요. 그 다음에 X표시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 제거를 할 거다. 여기 지금 눌러주면 요 태그 자체가 싹 다 없어져요. 아시겠죠? 없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여기 X표시를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거는 X표시를 이렇게 표시하지 말자. 이렇게 추가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드는 거는 X표시를 안 써요. 그 X표시를 안 써서 리무브를 한 개는 리무브를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리무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리무브에 해당되는 이 버튼에 해당되는 어펜드에서 버튼을 빼서 인풋 태그만 집어넣으시고요. 인풋 태그 아시겠죠? 나머지 해당되는 거는 인풋 태그를 추가해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시라. 그래서 이제 그 대충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동작을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작 처리하는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